채널이 39만 구독하는데 필요한 숫자는 49명입니다. 오. 와. 여러분 선착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49명 그리고 달려주세요. 그게 39만 명이 되고 나서 빼셔도 됐는데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박성민 비서관 논란으로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박성민 25살, 6살짜리 비서관이 공정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게 문제냐, 이게 과연 공정성의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한번 우리 인국공 사태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앉아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그 노량진에서 고시촌에 있는 것만 노력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특성화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가능성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에서 개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다른 형태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로 우리는 취업 준비하려고 공시생들 공시조교처럼 모여가지고 5급 준비, 7급 준비하는데 시간 버리고 있는데, 누구는 25살에 1급 공무원 되네? 이거를 공정 불공정의 프레임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 공부만,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노력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네들은 확실한 보장이 되는, 앉아서 공부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지만, 정치판에서 내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뛰어든다는 거는 공시생 합격률의 수백 분의 1일 거예요. 정말 적은 슬림 찬스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인 시간이라는 걸 투자해서 거기에서 있다가 어떤 성과를 얻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앉아서 공부하는데 쟤는 꿀빠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정변, 쇼틀리. 왜냐면 간단히 들어보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결론까지 내리셔가지고 이 의제는 끝낼게요. 자, 집에 가. 다른 분. 저는 뭐 25세가 되든 23세가 되든 그 사람이 비서관으로 채용이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인물에 대한, 박성민 씨에 대한 그런 호불호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이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부추기고 계속 대결 양상으로 만드는 거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20대 남자였다면, 같은 나이의 남자였다면 이 정도까지의 또 공분이 일어났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더라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여도가 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높은 직책을 줄 필요가 있었나,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적당하게. 논란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그 정도 나이의 연령대 사람한테 비서관을 줌으로써 청년을 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무직을 갖고 비서관이냐 행정관이냐 논란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무직은 뭐 일반적인 공시생들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 금방 짧게 끝납니다. 심하게 1년도. 표현하면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나는 자리예요. 불과 몇 개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26세의 청년한테도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청년을 우대한다. 그 청년을 통해서,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겠다, 이런 의지인 건 맞아요. 이건 비판받으면 안 되고, 문제는 이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약간 좀 그거의 좀 후짐? 그게 뭐냐면 되게 단순한 논리잖아요. 어떤 청년을 비서관으로 올려줌으로써 청년을 우대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호정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뭘 했는데 국회의원을 해? 그럼 그 청년이 들어간 정의당한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정의당을 좀 모자랐다고 하는 것처럼, 난 이렇게 봐요. 모든 아젠다나 이슈에는 진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박성민을 우리가 쉴드 치려면 박성민이 그만한 일을 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하면 차라리 이동학이라면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고생한 걸 우리가 아니까. 근데 박성민하면 떠오르는 건 조국 장관 비판한 것밖에 더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그 진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양쪽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저쪽에서는 야 25살짜리가 비서관이 말이 돼? 불공정해 하고 한쪽에서는 제가 비서관이 말이 돼? 하고 공격을 받는 건데 그 진영성 하나를 갖추지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20대 중반의 여성을 비서관으로 올리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철이가 좀 후지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라던가 팩트 체크가 안 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패미도 아닌 특패미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비서관 자리를 줬나? 행정관도 아니고 비서관 자리를 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게 나이 문제는 외국의 경우는 사실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이를 전혀 모릅니다.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똑똑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도 어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랑제꼴이라고 그 정치인을 키우는 그런 학교에 졸업을 하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10년을 재직을 해야지만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박성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력서는 한 장 써봤나 싶을 정도로 사회에 정말 맞부닥쳐 본 적이 있느냐라는 면에서도 그만큼 경험치가 딸리는데 어떻게 청년을 대변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청년 특임 장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청년이 꼭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을 잘 아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런 식이면 40대 장년 특임 장관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40대 미혼 덕후도 40대는 많고. 중년이라고 하죠. 중년. 40대는 청년이에요. 40대는 IMF 직격탄을 맞은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정책에 대해서 뭐 특혜 받는 게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나이대가 이 정부의 허리 아닙니까? 지지율도 가장 높고. 근데 자꾸 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에라도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장관이며 비서관 자리를 만들 거면 특임 장관, 오징어 튀김 장관도 만들고 닭튀김 장관도 만드세요. 다들 할 말 많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핵심은 진영성이라고 봐요. 진영에서도 못 받아들인 사람이면 문제가 있는 인사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진짜 나이 젊고 말고를 떠나서 진짜 고생한 사람이라는 인식이라든지 정말 대단한 사람, 컨텐츠가 있는 사람 이런 인식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이잖아요. 이낙연 대표 때 청년 최고위원 상징성으로 데려다 놨더니 조국 비판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뭐 미운털이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다시 청년 비서관으로 갖고 가니까 이쪽에서도 편 못 들어주겠고 저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까이고 있고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인사가 결정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고 끌어올리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 지지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이철이식 나는 이철이 정무수석이 최근에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소통을 잘하더라고. 언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즉각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건요. 짧게는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것도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길게 가려면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솔직히 이준석은 나이보다는 이준석이 인정받아야 될 지점은 대구에서 탄핵에 대해서 일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됐다는 점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나이 어린 사람만 뽑을 것 같으면 뭘 따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토론 배틀은 왜 해? 그냥 나이 어린 사람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을 소비하는 언론의 행태가 결국은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고 이런 식으로 공정에 또 얼토당토하는 공정 프레임에 억지로 밀어 넣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30대 야당 대표라고 해서 쭉쭉 빨다가 30대에도 30도 안 된 국회의원 뭐
뭐 국회를 뭐 뒤집어 놓는다 막 이런 식으로 쭉쭉 빨다가 유독 또 여기에서만 20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들한테 무슨 이렇게 비트코인 아니면 할 게 없는 것처럼 그 바닥에다 몰아넣었던 애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마치 청년의 공정성을 논한다는 듯이 뭐 공시생이 어쩌고 저쩌고 논하는 게 이 태도가 너무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론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 핵심을 정확히 짚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준석 현상 때문에 뭔가 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좋은 대처인가? 이게 첫 번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진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와 중도가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진영은 민주진영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상당히 극으로 가 있어서 보수 진영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워요. 그 극으로 가 있던 포지션을 정상적 보수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준석 요 흐름이거든요. 이준석이 그 시대적 흐름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받지 못하는 아젠다들을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 보수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심판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태극기 부대랑 똑같다는 논리를 만드시던데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게 민주진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조중동의 프레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영성이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제대로 된 진영성을 만들고 있는 게 소위 조중동이 부르는 강성 친문입니다. 그중에는 일부는 진짜 막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진영성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제가 늘상 이야기해오는 것처럼 우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 같은 거예요. 남북평화, 보편적 복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탈원전이라든지 검찰개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진영성 중에 민주 세력의 진영성에는 기본적 핵심이 뭐냐면 개혁입니다. 개혁. 나라가 정체돼 있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내자고 하는 개혁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진영의 계급으로 나타난 거예요. 강성 친문이라고 부르는 오히려 그 시민들이. 근데 그 시민들의 그 진영성 자체를 무시한 상태에서 진영성에 대한 개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쪽의 흐름, 이준석이 당대표로 뽑혔다는 흐름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간단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벌써 귀족화돼가지고 기득권이 행세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나이의 비서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 우리 세대에도 부당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그 세대에도 부당하다고 느끼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이 80석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180석이 아니라 80석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바꿔내자.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 실제로 우리가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 몇 놈들이 정관 비리 저질러 갖고 하는 것들 제대로 알려내고 그걸 바꿔내겠다는 노력이 순수하게 보인다면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저러한 것들이 엮여져 있어서 그 흐름을 꿰뚫지 못한 상태에서 상징성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리에 앉히는 행위가 후지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진영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늘 좀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냥 중도의 눈치, 표의 눈치 이런 거. 사실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조금 여론이 불리하게 나더라도 꾸준히 가면 이겨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최근에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거기에 계속 박성민을 얹혀놓고 따라와라고 말하는 거.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시민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토론 필요해요. 그래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철이 같은 사람들도 느끼는 바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하나 끌어온다고 개혁이 되고 청년들이 돌아오냐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박성민과 안에서 보는 당 안에서 보는 박성민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는 사람들이 박성민에 대해서 응원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 밖에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성민이 누군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다가 그나마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쟤 팩트 체크 안 하고 지멋대로 말하는 애.
이 정도의 인식밖에 없는데 걔가 청와대에 가서 1급이야. 월급에 막 8, 9천만 원 된대 연봉이. 막 이런 식의 것만 막 부각되니까 여기에 막 가짜 뉴스까지 선동해가지고 원래 정무직인데 뭐 25년 공무원인 사람보다 높은 직급을 갖네 이런 가짜 뉴스까지 더해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는 바로 잡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뭐 태극기 부대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비유하시는 건 정말 깊이를 모르는 이야기고요. 정경심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재판을 했는데 언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압색을 하고 그거를 폭로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족을 도륙내놨잖아요. 근데 그 민주시민들은 어땠습니까? 검찰청 앞에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실제로 정경심 교수 재판을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한명숙 총리 때 있었던 그런 식의 조작질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국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다면 사실 사형에 준하는 정도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겨내고 있는 게 민주시민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태극기 부대랑 같이 비유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시민의 진정성을 갖춘 시민들의 태동기예요. 태동기. 그중에 가장 먼저 그걸 갖추고 있는 게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제 그 진정성을 갖춘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가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시대 정신들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 하나 갖다가 이벤트 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그겁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머릿속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 패배한 이유, 그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당선되고 난 이유 계속 청년에만 꽂혀가지고 뭘 하든 막 청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히면은 더 개혁을 못할 것 같아요. 개혁이 더 더디갈 것 같아요.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청년 목소리를 들어야 돼 하면서 청년 특임장관 얘기하고 청년부 신설을 얘기하고 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입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 선을 그은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그게 20살짜리 뭐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로 공격을 하면 안 되고 특혜다 이런 것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비서실장, 각종 수석, 안보실장, 정책실장, 정무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무직 하나를 청년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25살짜리 비서관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그걸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이미지만 얻으려고 하는 그 깊이 없음에 대해서 비판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